할머니가 또 바닷가에 가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매일 아침 6시 할머니는 어김없이 바닷가로 향했다.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박 할머니 완전히 미쳤어. 50년째 저러시는데 참 안 됐어.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다. 그저 미친 할머니로 치부할 뿐이었다. 진우는 바닷가로 향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 씨, 오늘은 올 거죠? 약속했잖아요. 그 순간 진우의 가슴이 무너졌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진우는 할머니 곁에 조용히 앉았다. 파도가 철썩거렸다. 바람이 할머니의 은빛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할머니, 집에 가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눈은 여전히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5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민호 씨가 곧 올 거야. 약속했어. 반드시 돌아온다고. 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다. 바다바람에 얼어붙은 손.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진우야, 네 할머니. 너도 알지? 민호 씨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이렇게 50년을 기다렸다. 매일 아침 6시부터 해질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바닷가 바위에는 할머니 자리가 생겼다. 50년간 같은 자리에 앉아 기다린 흔적. 바위는 할머니 몸에 맞게 움푹 파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다. 미친 할머니. 저러니까 자식들도 다 떠났지. 손자만 불쌍해. 진우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다. 정신과 상담도 권했다. 요양원 입소도 고민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완강했다. 난 미친 게 아니야. 할머니의 눈이 진우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슬픔과 확신이 동시에 있었다. 민호 씨를 기다리는 거야. 그게 미친 거니?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아픈지 몸을 가누지 못했다. 진우가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다. 내일 또 올게, 민호 씨. 할머니는 바다를 향해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진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낡고 바래진 종이 상자였다. 테이프가 여러 번 붙었다 떨어진 흔적이 있었다. 진우야, 네 할머니.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 진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50년의 무게였다. 상자 안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할머니와 한 남자, 웃고 있는 두 사람,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민호 씨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1973년 6월 15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민호를 쓰다듬었다. 그날 민호 씨가 배를 타고 나갔어.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돌아오겠다고 했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우리 결혼식을 꼭 올릴 거라고. 할머니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그래서 난 기다리는 거야. 지금도. 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는 미친 게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며칠 후 진우는 할머니의 친구 순이를 찾아갔다. 순이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한옥에서 살고 있었다. 진우가 문을 두드리자 순이가 나왔다. 순이 할머니, 저희 할머니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순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50년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영숙이 얘기구나. 네. 앉아라. 긴 얘기야. 순이는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5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1973년이었어. 영숙이가 28, 민호 씨가 27이었지. 당시 영숙은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자였다. 긴 생머리에 맑은 눈. 웃을 때면 보조개가 생겼다. 민호는 성실한 어부였다. 매일 새벽같이 바다로 나갔다. 저녁이면 그날 잡은 생선을 들고 영숙을 찾아왔다. 둘이 정말 사랑했어. 순이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다. 민호 씨는 영숙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지. 영숙이 감기에 걸리면 민호는 밤새 간호했다. 영숙이 좋아하는 꽃이 피면 민호는 먼 산까지 가서 꺾어왔다. 영숙이 슬퍼하면 민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웃겼다. 결혼식은 그의 7월로 잡혀 있었다. 드레스도 맞췄고 예식장도 예약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줬다. 그런데 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6월 15일 태풍주의보가 내렸어. 그날 아침 기상청은 강한 태풍을 예보했다. 모든 배가 출항을 취소했다. 항구는 텅 비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다.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간다고. 순이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영숙은 항구로 달려갔다. 민호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민호 씨, 오늘은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 영숙아. 금방 다녀올게. 안 돼요. 태풍이 온대요. 걱정 마. 나 바다 20년 경력이야. 민호는 영숙의 눈물을 닦아줬다. 그리고 웃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 약속해요. 꼭 돌아온다고. 약속해. 반드시 돌아올게. 우리 결혼식 꼭 올릴 거야. 민호는 영숙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배에 올랐다. 배가 항구를 떠났다. 영숙은 항구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민호도 손을 흔들었다. 배가 점점 작아졌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영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순이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태풍이 왔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청났지. 마을집 지붕이 날아갔어. 나무가 뿌리째 뽑혔어. 바다는 괴물처럼 포효했다. 파도가 집까지 밀려왔다. 사람들은 밤새 대피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갔다. 하지만 6척의 배가 돌아오지 않았다. 민호의 배도 그 중 하나였다. 수색 작업이 일주일간 이어졌어.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민호 씨는 찾지 못했어. 시신도 못 찾았어요? 응. 영숙은 그날부터 무너졌다. 밥을 먹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닷가에만 나갔다. 매일 바닷가에 나갔어. 민호 씨가 돌아올 거라고.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처음엔 이해했지. 하지만 한 달, 2달, 1년, 10년. 사람들의 동정은 점점 식었다. 그리고 조롱으로 바뀌었다. 미친 여자라고 했어. 영숙이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하지만 영숙은 변하지 않았다. 50년이 지나도 민호 씨는 살아있어요. 영숙은 그렇게 믿었다. 약속했어요. 반드시 돌아온다고.
민호 씨는 거짓말 안 해요. 순이는 눈물을 닦았다. 50년이야. 50년을 저렇게. 진우는 순이의 떨리는 손을 바라봤다. 그 손에도 50년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마을 어르신 태수를 만났다. 태수는 항구 근처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손님이 없는 오후 태수는 진우를 맞이했다. 태수 할아버지, 민호 씨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태수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 연기 속에 5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민호, 그 친구 말이지. 네, 좋은 친구였어. 정말, 정말 좋은. 태수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나도 말렸어. 태풍 온다고 나가지 말라고. 태수는 그날 아침을 생생히 기억했다. 항구에는 민호만 있었다. 다른 배들은 모두 묶여 있었다. 민호는 홀로 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호야, 미쳤냐? 태풍주의보 떴어. 형,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죽으려고 작정했냐? 하지만 민호는 고집을 부렸다. 그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형, 이번 한 번만 나가면 결혼 자금 마련돼요. 미친놈아, 돈이 목숨보다 중요하냐? 중요해요. 영숙이한테 좋은 집 마련해주고 싶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낡은 벨벳 상자였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이거 영숙이 줄 반지예요. 태수는 눈을 크게 떴다. 반지, 너 어디서? 석 달 동안 모았어요. 민호는 상자를 열었다. 작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다. 영숙이 손가락 사이즈 몰래 재서 맞춰 만들었어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의 손은 거칠었다. 그물에 베인 상처 자국이 가득했다. 그 손으로 석 달간 모은 돈. 오늘 저녁에 줄 거예요. 민호는 웃었다. 그 웃음이 태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반드시 돌아올게요. 영숙이랑 약속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태수는 담배를 끄고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태풍이 왔어. 라디오에서 계속 경보가 울렸어. 파도가 10m가 넘었대. 태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가 걱정됐다. 창문 밖 바람 소리를 들으며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항구로 달려갔다. 6척의 배가 돌아오지 않았다. 민호의 배도 일주일 동안 찾았어. 해경도 나오고 마을 사람들도 다 나섰지. 하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어. 진우는 숨을 삼켰다. 그 반지는 어떻게 됐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바다로 갔겠지. 민호랑 함께. 그런데 잠깐만요. 진우는 뭔가 떠올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할머니가 반지를 하고 계세요. 뭐? 태수는 깜짝 놀랐다. 담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할머니 왼손 약지에 오래된 은반지가 있어요. 그게 설마 확인해 봐야겠어요. 진우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숨이 찼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감자를 깎고 있었다. 할머니, 그 반지. 영숙은 칼을 내려놓았다. 왼손을 바라봤다. 낡고 변색된 은반지. 50년을 한 번도 빼지 않은 반지. 민호 씨가 준 거야. 언제요? 어떻게요? 영숙은 눈을 감았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50년 전 그날 아침. 그날 아침. 출항하기 전에 회상이 시작됐다. 항구. 영숙은 민호를 말리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민호 씨, 제발. 오늘은 가지 마요. 영숙아.
태풍이 온대요. 위험해요. 잠깐만.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뭐예요? 열어봐.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반지가 있었다. 작은 은반지. 민호 씨, 이게 약혼 반지야. 민호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정식으로 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민호는 영숙의 손에 반지를 끼웠다. 딱 맞았다. 영숙의 가는 손가락에 석 달 동안 모았어. 민호 씨, 오늘 저녁 돌아오면 정식으로 청혼할게.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민호가 그 눈물을 닦아줬다. 기다려줘. 약속할게. 반드시 돌아올게. 조심해요. 꼭. 그럼 우리 결혼식 올려야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걸. 민호는 웃으며 배에 올랐다. 손을 흔들었다. 영숙도 손을 흔들었다. 반지를 낀 손으로 배가 멀어졌다. 점점 작아졌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영숙은 눈을 떴다. 눈물이 흘렀다. 진우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의 몸은 가늘고 약했다. 50년의 기다림으로 마른 몸. 할머니, 영숙은 반지를 쓰다듬었다. 50년을 손가락에 낀 반지. 변색되고 낡았지만 영숙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 이게 있어서 난 기다릴 수 있었어. 민호 씨가 약속했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할머니는 반지를 바라봤다. 이 반지가 그 증거야.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는 미친 게 아니었다.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민호가 준 반지처럼 영숙도 민호를 기다리는 약속을. 50년 동안 진우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50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갔다.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숙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둘 다, 모두가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김복순,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였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진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이요? 복수는 주변을 살폈다. 마치 비밀을 말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바닷가에 뭔가 떠밀려 왔어요. 뭐였어요? 복수는 잠시 망설였다.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 이제 말해도 될까? 민호 씨 배의 파편이었어요. 진우는 숨이 멎었다. 그리고 복순의 손이 떨렸다. 민호 씨 옷이 찢어진 작업복 조각이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걸 할머니가 아세요? 모를 거예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치웠거든요. 왜요? 영숙 할머니가 보면 안 된다고.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만 보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그날 새벽 마을 남자들이 모두 바닷가로 나갔다. 파편들을 수습했다. 민호의 옷도 주웠다. 모두 땅에 묻었다. 영숙 할머니한테는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마을 사람들, 그들은 할머니를 비웃었다.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켜주려 했다. 나름의 방식으로.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복순이 물었다. 진실을 숨긴 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할머니가 그 파편을 봤다면, 민호의 찢어진 옷을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포기했을까?
기다림을 멈췄을까? 아니면 더 절실하게 기다렸을까? 진우는 알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영숙은 진우를 돌아봤다. 미소를 지었다. 50년을 기다린 얼굴에 미소. 진우야, 밥 먹었어? 네, 할머니. 오늘 바다가 참 예쁘더라. 영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민호 씨가 이런 날 좋아했어. 파도가 잔잔하고 하늘이 맑은 날.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50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행복해 보였다. 할머니, 진우는 물었다. 혹시 민호 씨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주저하지 않고 없어. 하지만 50년이에요. 50년이든 100년이든 할머니는 반지를 만졌다. 민호 씨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반드시 돌아와. 진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할머니에게 민호는 죽은 게 아니었다. 잠시 늦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50년이라는 시간도 할머니에게는 기다림의 연속일 뿐. 그날 밤 진우는 복순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숨긴 진실. 그들은 잔인했을까? 아니면 자비로웠을까? 진우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할머니는 진실을 원하지 않았다. 희망을 원했다. 민호가 돌아올 거라는 그 희망. 진우는 할머니가 매일 가지고 가는 가방을 몰래 확인했다. 낡은 청가방. 50년을 함께한 가방. 안에는 도시락 2개. 하나는 할머니 것. 또 하나는 민호 것. 수건 2장. 낡은 노트 1권. 그리고 작은 빗. 진우는 손이 떨렸다.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 1973년 6월 16일. 민호 씨, 오늘은 오지 않았어요. 태풍 때문인가 봐요. 괜찮아요. 내일 올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 1973년 6월 17일. 민호 씨, 오늘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배가 실종됐대요. 하지만 민호 씨는 괜찮을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진우는 페이지를 넘겼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흐렸다. 1973년 6월 30일. 2주가 됐어요. 민호 씨, 사람들이 그만 기다리래요. 하지만 전 알아요. 민호 씨는 꼭 돌아올 거예요. 1973년 7월 1일. 오늘 우리 결혼식 날이었어요. 민호 씨, 왜 안 와요? 드레스 입고 기다렸는데. 혼자 입었어요. 민호 씨한테 보여주려고요. 오면 좋아할 거죠? 진우의 눈물이 노트에 떨어졌다. 1973년 12월 31일. 올해가 가요. 민호 씨, 내년엔 꼭 올 거죠? 1974년 6월 15일. 1년이 됐어요. 민호 씨, 오늘은 꼭 올 줄 알았는데. 내일 올 거예요. 분명히. 진우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다. 수백 페이지, 수천 개의 문장, 매일매일 적은 기록. 1983년 6월 15일. 10년. 민호 씨,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목소리도 기억이 흐릿해져요. 무서워요. 1993년 6월 15일. 20년째예요. 민호 씨, 제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민호 씨가 보면 못 알아볼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전 민호 씨를 알아볼 수 있어요. 꼭요. 2003년 6월 15일. 30년. 민호 씨, 우리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돌아오면 그때 결혼식 올려요. 늦지 않았어요.
2013년 6월 15일. 40년째 기다려요. 민호 씨. 사람들은 제가 미쳤대요. 하지만 전 알아요. 민호 씨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걸. 그러니까 전 기다려요. 2023년 6월 15일. 50년이 됐어요. 민호 씨, 오늘은 정말 오실 거죠?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렸나요? 미안해요. 기다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진우는 노트를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50년. 18,250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는 기다렸다. 그리고 기록했다. 진우는 가방을 다시 정리했다. 도시락 2개를 꺼내봤다. 하나는 밥과 반찬이 들어 있었다. 또 하나는 비어 있었다. 민호 것은 항상 비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2개를 챙겼다. 50년 동안. 그날 저녁 진우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 그 노트 봤어요. 영숙은 놀라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머니. 혹시,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혹시 민호 씨가 정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없어. 할머니는 단호했다. 왜요? 50년이나 됐는데. 진우야.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미친 짓이니? 아니에요. 그럼 됐어. 할머니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기다릴 거야. 하지만 진우야 알아? 할머니는 반지를 쓰다듬었다. 기다림이 힘든 게 아니야. 민호 씨를 잊는 게 더 힘들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내가 기다림을 멈추면 민호 씨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 무서워. 진우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의 몸은 너무 가늘었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우리 진우 사랑해. 하지만 할머니의 진짜 사랑은 50년 전 바다로 떠난 그 사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그 사람이었다. 며칠 후, 진우는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에 나갔다. 언제나처럼 할머니는 같은 자리에 앉았다. 50년을 앉은 자리. 민호 씨. 할머니는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다. 오늘은 날씨가 좋죠? 민호 씨가 좋아하던 날씨예요. 진우는 옆에 앉았다. 파도 소리를 들었다. 바람 소리를 들었다. 할머니. 응? 민호 씨. 어떤 분이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50년 만에 가장 밝은 표정. 착했어. 정말 착했지. 할머니는 웃었다. 내가 감기 걸리면 밤새 간호해줬어. 약도 사오고 죽도 끓여주고. 그랬구나. 내가 슬프면 민호 씨가 이상한 춤을 췄어.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이상한 춤이었어. 그런데 웃기더라고. 진우도 웃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매일 말했어. 사랑한다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한다고. 저녁에 만나면 사랑한다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헤어질 때도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했어.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봤다. 그래서 난 믿어. 민호 씨가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돌아올 거야.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 낀 반지. 50년을 함께한 반지. 할머니는 후회 안 해요? 후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단 한 번도. 50년을 기다렸는데 50년을 사랑했어. 할머니는 웃었다. 그게 후회될 게 뭐가 있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느 날 아침
진우는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에 나갔다. 언제나처럼.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할머니, 제가 오늘 같이 기다릴게요. 영숙은 놀란 듯 손자를 바라봤다. 눈이 커졌다. 진우야, 너 회사는? 괜찮아요. 오늘 하루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할머니는 웃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함께 기다려 주었다. 고마워. 진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바위에 50년을 지켜온 자리에 민호 씨.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손자가 왔어요. 착하죠? 당신도 만나면 좋아할 거예요. 진우는 가슴이 먹먹했다. 할머니는 민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 민호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진우에게 말했다. 너도 만났으면 좋아했을 텐데. 저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럼 언젠가. 할머니는 웃었다. 민호 씨가 돌아오면 소개시켜 줄게. 그때 순이 할머니가 찾아왔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영수가. 순이야? 어쩐 일이야? 나도 같이 기다려도 될까? 영숙은 눈물을 글썽였다. 순이야. 순이는 영숙 옆에 앉았다. 50년 지기 친구. 미안해, 영수가. 그동안 너 혼자. 아니야. 괜찮아. 이제라도 같이 있어줄게. 그리고 1명, 2명.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태수 할아버지가 왔다. 복순 할머니가 왔다. 젊은 며느리들도 왔다. 아이들도 왔다. 영숙 할머니.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같이 기다려도 될까요? 왜 그래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는 미친 게 아니었어요. 태수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50년을 한결같이 사랑을 지키는 게 그게 어디 미친 짓입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지. 복순이 고개를 숙였다. 영숙 할머니 미안합니다. 우리가 몰라봤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5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 이제 함께였다. 고마워요. 다들. 그날 마을 사람 30여 명이 함께 바다를 바라봤다. 민호를 기다리며 아이들은 물었다. 민호 할아버지, 정말 올까요? 응, 약속했으니까. 50년이나 늦었는데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야.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철썩거렸다. 햇살이 바다를 비쳤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바람 속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숙아,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렀다. 아니에요, 민호 씨. 저도 알아요. 민호 씨도 돌아오고 싶었다는 거. 그래, 매일 너한테 가고 싶었어.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그 구름 속에 민호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난 매일 내 곁에 있었어. 바람으로 파도로 널 지켜봤어. 알아요. 느꼈어요. 영숙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기 항상 민호 씨가 있었어요. 진우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웃고 있었다. 50년 만에 가장 평온한 얼굴. 순이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태수가 어깨를 두드렸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영숙 할머니. 한 아이가 물었다. 민호 할아버지, 행복할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행복할 거야. 왜요? 내가 민호 씨를 잊지 않았으니까.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 주는 거. 영숙은 웃었다. 그게 제일 행복한 거야.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민호 씨가 좋아하는 노을이에요. 영숙은 바다를 바라봤다. 이렇게 예쁜 노을 볼 때마다 민호 씨 생각났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노을을 바라봤다. 함께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다. 민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50년이 지났다. 아마 영원히. 하지만 민호는 사라지지 않았다. 영숙의 기억 속에, 영숙의 마음 속에,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민호는 살아 있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영숙은 작게 속삭였다. 사랑해요. 바람이 영숙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민호의 손길처럼. 그날 밤 영숙은 진우를 불렀다. 목소리가 달랐다. 평온했다. 진우야, 내일은 바닷가 안 갈게. 진우는 깜짝 놀랐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말. 네, 할머니. 왜요?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창밖 달을 바라보며. 오늘 민호 씨를 만났어. 꿈에서. 아니, 진짜였어.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 꿈이 생생했다. 민호가 있었다. 젊은 모습 그대로. 27의 민호. 영수가, 민호 씨, 미안해. 너무 늦었지?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민호는 영숙을 껴안았다. 따뜻했다. 50년 전 그 온기 그대로. 잘 살았어, 영수가. 50년을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영숙은 민호의 품에서 울었다. 민호 씨,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매일 너무 보고 싶었어. 민호는 영숙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숙아, 네, 이제 그만 기다려도 돼.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민호를 바라봤다. 왜요? 민호 씨 올 거잖아요. 민호는 슬프게 웃었다. 난 갈 수 없어. 50년 전에 이미 떠났어. 영숙은 알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영수가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0년을 혼자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민호 씨, 이제 그만. 민호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너도 행복해. 남은 시간 편안하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전 더 기다릴 거예요. 영숙아, 민호 씨 없이는 못 살아요. 민호는 영숙을 꼭 껴안았다. 바보야. 넌 이미 잘 살았어. 50년을 나를 사랑하며 살았잖아. 민호는 영숙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고마워, 영숙아. 사랑해. 그리고 사라졌다. 영숙은 눈을 떴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다. 진우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민호 씨가 말했어. 영숙은 반지를 쓰다듬었다. 이제 그만 기다려도 된대. 잘 살았다고. 고생했다고.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고맙다고. 진우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의 몸은 너무 작았다. 떨렸다. 할머니, 진우야, 난 행복했어. 50년을 기다렸지만 후회 없어. 민호 씨를 사랑했으니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날 미쳤다고 했지. 하지만 난 알아. 진짜 사랑이 뭔지. 영숙은 웃었다. 사랑은 기다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돌아올지 안 올지 몰라도 그냥 기다리는 거야. 할머니, 그게 사랑이야. 며칠 후 영숙은 마지막으로 바닷가에 나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손에는 하얀 꽃다발이 있었다. 민호가 좋아하던 국화, 진우와 순이가 함께였다. 마을 사람들도 따라왔다. 영숙은 50년을 앉았던 바위에 섰다. 바다를 바라봤다. 깊이, 마지막으로, 민호 씨, 영숙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50년 동안 고마웠어요. 꽃을 바다에 던졌다. 꽃이 파도에 흔들렸다. 멀어졌다. 수평선 너머로. 사랑해요, 민호 씨. 영숙은 바다에 대고 말했다. 마지막 인사. 안녕, 민호 씨. 그리고 돌아섰다. 처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며 영숙의 용기에, 영숙의 사랑에. 영숙은 그날부터 바닷가에 가지 않았다. 50년 만에 대신 창가에 민호의 사진을 놓았다. 젊은 날의 민호, 웃고 있는 민호. 민호 씨, 저 오늘 뭐 했는지 알아요? 매일 밤 할머니는 사진에 대고 말했다. 오늘 진우가 와서 손주 며느리 임신했대요. 오늘 순이가 놀러 왔어요. 우리 둘이 옛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오늘 텃밭에 꽃이 폈어요. 민호 씨가 좋아하던 코스모스예요. 사진 속 민호는 웃고 있었다. 영원히. 그리고 영숙도 웃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평화를 찾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됐다. 기다림에서 추억으로, 그리움에서 감사로. 영숙은 여전히 민호를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는 평온하게 매일 밤 사진에 대고 이야기하고, 매일 아침 좋은 아침 민호 씨 인사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갔다. 50년의 기다림은 끝났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됐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소중한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